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온 한자는 거느릴 통이네요. 거느릴 통. 자, 요거는 또 이제 형성자예요. 형성자. 그래서 이것은 채울충이잖아요. 채울충. 요즘에 이제 핸드폰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충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아들자인데, 아가가 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머리 거꾸로 나올 돌. 태어날 때 엄마 배에서 아기가 이제 거꾸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와서 어떻게 키운다? 네, 이렇게 몸이 불어나면서 이제 크잖아요. 그것을 기를 유기였어요. 근데 이것은 어진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진 사람은 삶의 지혜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채울 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진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어진 사람. 그런데 이미 여기 이제 충이라는 은가가 나왔기 때문에 충이 이제 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자, 이렇게 여기에서 밑으로 지금 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통이 있잖아요. 개통. 총통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다 연관이 된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거느릴 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사가 들어간 거죠. 총이 뭘 갖다? 통으로 간 거죠. 음이. 그러면 부수는 뭘까요? 당연히 실사죠. 만약에 이제 육세에 의해 가지고 총으로 또 가요. 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총 하면은 우리가 총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총 자체도 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총알, 총도 되고, 그럼 총알도 총에 이제 꽉 채워야 되잖아요. 채운다. 충에서 통으로도 가고 총으로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거느릴 령이네요. 거느릴 령. 자, 거느릴 령은 음가, 자소가 되는 것을 또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것은 앞에서 이걸 배웠어요. 이거는 하여금령, 명령령이죠. 누구로 하여금, 령. 윗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령이에요. 그러면 령 은가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요 글자는 실제 요렇게 축소해서 쓰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변형해서 이제 나오는데 무슨 글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변형된 글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마디 절이니까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은 윗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집단으로 이렇게 모이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리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모이면은 리더가 이제 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로 하여금 명령을 이제 하고 내리고 받고 한다. 자, 그런데 혈이 들어갔어요. 근데 머리는 마음과 몸을 이제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게 몸으로 바로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것이 거느릴 령이죠. 그러면 거느릴 령이 고계령 하면은, 산고계령 하면은 뭐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맞았어요. 산고계령. 령이 이제 은가가 그대로 가는 거죠. 목숨명이 있네요. 여기는 명령령이고, 이거는 목숨명. 명령명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목숨은 이제 위에서 하달이죠. 그런데 명령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명령을 해야 될 역할에 있을 때 부드럽게 한다, 냉철하게 한다. 네, 맞았어요. 냉정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찰냉이에요. 찰냉의 반대는 따뜻할 온이죠. 온. 따뜻할 온. 자, 그래서 령, 하여금, 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붙이면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또 당연히 형성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아갈 진이죠. 나아갈 진.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누가 나아가느냐? 어떻게? 새추가 나왔죠. 새가 이제 쫑쫑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새가 쫑쫑거리고 나아간다. 그래서 여기 길을 나아가는 거잖아요. 먼 길. 나아갈 짐. 그 다음에 이것은 둥글 단도 되고 모일 단도 되거든요. 자, 또 어떻게 해서 단은가가 나왔을까? 이걸 또 살펴봐야 되죠. 여기 애울위, 애워쌌다, 애울위. 자, 요것이 뭘까요? 이것은 수레거, 수레차. 수레거, 수레차. 바퀴 보고 만든 글자가 수레거, 수레차죠? 그런데 이것은 물레전이에요. 물레 방앗간도 있고, 실을 짜는, 실을 젓는 이제 그 물레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물레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요 점 하나, 이거는 계속 지금 물레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레를 이제 돌릴 때 삼가 조심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삼가 조심스러운 마음, 삼가할 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도에 맞게 오로지 한 방향으로 간다.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사납죠. 그러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오로지 전이에요. 자, 그러면 오로지 전에서 뜻을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 누가 전한다? 사람이 전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전할 전이에요. 전할 전. 그래서 전래동화가 있고 윈전이 있고, 그래서 누가 전한다? 사람이 전한다. 전래동화도 계속 전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둥글다는 요거 자체가 물레라고 그랬잖아요. 물레. 근데 이 물레 속에는 여기에 요것이 하나로 이렇게 다 꽂혀 있죠. 화살이, 바퀴살이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였다? 모일단이 되는 거죠. 모일단. 요것이 요 물레가 둥근 형태에서 여기 하나로 모여 있다. 근데 여기 자체는 둥글다. 그래서 둥글단, 모일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합대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알단. 그렇게 이제 동그란 것을 이제 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을 풀어봤습니다. 전이 단으로 갔다. 요거까지도 형성자예요. 형성자. 또 형성자지만 이것도 형성자다. 그러면은 둥글다는 당연히 부수가 뭘까요? 당연히 에올루이죠. 에올루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잘 보면은 나무가 보이죠? 나무를 지금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본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나무 단을 묶었다. 그래서 이름이 묶을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있던 나무들을 한 곳으로 정리정돈해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한다, 결속력, 그러죠? 하나로 딱 묶는 거예요. 모이는 것처럼 유의어가 되겠네요. 유의어. 자, 묶었는데 가려서 묶어야 되겠죠? 가려서. 자, 이거는 나누어서 이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릴 간이 되겠어요. 자, 가릴 간은 이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가려서 말을 해야 되죠. 특히 어른에게는 이제 헤아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간이죠. 간언, 간청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이 이제 이번에는 수련, 이렇게는 이제 쇠를 불려요. 그래서 불릴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사를 넣으면은 불순물을 또 가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익힐련이에요. 익힐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은 실천처럼, 실천은 연습처럼. 그래서 하기 실습하듯이 우리가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거죠. 인생이 2번 온다면 연습이겠지만은 한 번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묶을속을 해봤는데요. 묶을속은 이거는 먼 길을 묶듯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빠를 속이죠. 그래서 고속 전철, 속도감이 있다.
할 때 빠를 속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형성자지만은, 자, 요거는 회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법규인데, 법이 이제 많잖아요. 법식도 있고, 법법도 있고, 법헌도 있고, 많은데, 이것은 어떤 법이냐? 이것은 동그라미 규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자,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가 룰에 맞춰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요거는 화살시예요. 화살시 변형이에요. 지하위부가 아니라 화살시 변형. 그러면 화살을 이제 두 개로 컴퍼스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컴퍼스 교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영어이긴 하지만은 컴퍼스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룰 안에서 법에 맞춰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볼견이 왔잖아요. 볼견이 왔는데 또 만약에 화살처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재려면은 발로 잴 수가 있어요. 발로 해서 두 발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 안에서 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법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구멍혈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화살시라고 그랬죠? 화살시 변형. 그러면은 이거는 구멍규예요. 구멍규. 요거는 이제 형성자가 되겠네요. 자, 우리 몸에는 얼굴에는 7개 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그러니까 7개죠? 그리고 아래에 이제 항문이 있고 앞뒤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구규가 있다. 구규. 9개 구멍이 있다. 자, 그것을 구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털옷을 구한다. 그래서 이것은 구할 구예요. 그러면은 털옷, 털모 플러스 자기가 털을 구하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여우털을 구하려면 여우를 잡아야 되죠. 호랑이 가죽을 또 얻으려면은 그만한 이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법도촌이잖아요. 자기 몸에 그걸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도구도 가지고 요 털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힘써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할 구인데, 근데 구원할 구는 여기 점을 꼭 찍어야 돼요. 이것이 털이고 이것이 털. 여기 칠복을 넣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에 빠졌다. 그럼 구조대가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할 음은 당연히 구예요. 뜻은 음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배운 거죠. 이거 털을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구슬처럼 동그랗게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공구라고 한다. 공구. 지난주에 한 것 같으네요. 골프공의 어원도 양치기 소년이 그 양의 털을 이제 모아가지고 굴려가지고 공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농구, 배구, 축구 이런 것을 구기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공구, 동그란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할 구는 회의자예요. 그리고 여기 구원할 구는 당연히 형성자. 공구도 형성자.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이제 잡을 조가 나왔어요. 자손은 자, 입이 이렇게 3개네요. 자,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에 여러 사람이 올라와서 지적일 수는 없죠. 그럼 여기가 새가 지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이것이 시끄럽게 운다. 시끄러울 소예요. 소란한 소하고 시끄러울 소하고 같은 자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매미 소리가 이제 아주 정겹게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공부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도 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매미채로 막 잡아야 돼요? 다 잡을 수 있나요? 돌아오면 매미가 또 울어요. 또 날라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자, 매미는 당연히 여름이면 울어야 되죠. 새도
나무에 모여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면은 조금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이 시끄러운 매미 소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것을 잡을 조라고 해요. 소가 뭘로 갔어요? 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형성자예요. 여기 이제 새가 이제 막 모여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우는 거죠. 나무 위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잡고 자기 학문에 열중일 때는 밖에 아무리 소란해도 몰입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심이라고 그래요. 조심. 마음을 잡는다. 마음심. 그러면은 잡을 조가 있고 바삭바삭 이제 태우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려면은 나뭇잎이 바삭바삭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탈조예요. 탈조. 건조한다. 마를 조, 또 탈조. 그리고 빨래도 건조대에다 말리잖아요. 그래서 마를 조, 탈조. 자, 여기는 또 다 형성자예요. 형성자. 시끄러울 소자를 앓으면은 전부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고측도 되고 법칙도 되는 거예요. 자, 돈하고 뭐가 왔나요? 칼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칼은 우리나라 정서는 정확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도, 칼. 정확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칼 같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서양 사람한테 아이고 당신 칼 같아 그러면은 좀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칼 같은 성격은 정확하다는 뜻인데 돈에 관련한 한 인간관계에서 돈이 법이에요. 돈 문제는 즉시 해결한다. 그것이 법이다. 그것이 곧즉 법칙칙이에요. 그러니까 조개 패도 안 따라갔고 칼도도 안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회의자네요. 회의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사람인을 넣으면은 겨측이 되는 거예요. 겨측. 측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칼처럼 어떤 것이 이제 돈 문제 정확한 사람을 측근에 두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겨측.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먹거리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제 나가는 거. 그것이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뒷간측이 있어요. 요즘은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뒷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간측이라고도 하고 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즉간이라고도 하고 칙간이라고도 하고 칙간이라고도 하고 조금씩 이렇게 음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칙을 해봤고 돈 문제가 이제 중요하듯이 물길 속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헤아릴 측이 되는 거예요. 측량사가 있죠. 평지를 재는 거는 뭐 기본이죠. 그런데 물길 속도 어렵지만은 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부 형성자가 되는 거죠. 회의자에서 음이 결정되면은 다 형성자예요. 예, 이것도 형성자. 뒷간측도 형성자. 그러니까 뒤에 3급, 2급은 당연히 수월하죠. 지금 실제 4급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자소를 알면은 거기에 부수만 들어가서 뜻이 변한다. 예. 고처죠, 고처. 그리고 처녀처도 돼요. 시집 안 간 사람을 처녀라고 해요. 본가에서 이제 여기서 호랑이가 살듯이 호랑이는 자기 원래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이제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 호랑이가 사는 그곳. 그러니까 고처는 고소나 마찬가지예요. 고소.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이 잠자리를 처소라고 하죠. 처소.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처사님이라는 이제 호칭이 있어요. 불교의 스님이 되지 않고 일반제 백성으로서 보리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처사라고 그래요. 처사. 자, 그래서 여기 범호가 들어갔죠? 호랑이가 가서 앉는 여기 자리. 여기 안석계잖아요. 안석계.
그래서 임금님의 처소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범호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 천천히 걸을 쇠도 안 따라갔고 안석계도 안 따라갔고 범호도 안 따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해의자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0개를 지금 해봤습니다. 한자를 하면은 한자어를 이제 속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문장, 논술을 하실 때도 대처 능력이 아주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한자로 또 풀이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